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망매가 3차시고요. 교과서 186쪽 학습활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맛보기라고 해서 2009학년도 6월 고2 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월명사 제망매가 송수건 산문에 기대어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제망매가와 엮어서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 오늘 기분 어때? 당신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분이 좋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커벨처럼 기분이 항상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86쪽이고요. 1, 2번은 제 학습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3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3번은 향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향가라고 하는 것은 향찰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관리를 말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향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향찰은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서 표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뜻을 빌리고 어떤 경우에 음을 빌리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뜻을 빌리는 경우는 실질 형태소일 때 한자의 뜻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근이나 어간, 단어 이런 것들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요. 음을 빌릴 때는 형식 형태소일 때 음을 빌리게 됩니다. 형식 형태소가 뭐냐? 조사나 접사, 어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님은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님은으로 설명하자면,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형태소죠. 그래서 임금주자에, 임금주자를 보시면 임금이 뜻이고요. 주가 음이잖아요. 이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무엇을 빌려오겠습니까? 그렇죠? 얘를 빌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임이라고 읽는 거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는 음을 빌린다고 했죠. 그래서 숨다라고 하는 뜻과 은이라고 하는 음이 있으면 이 은이라고 하는 소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한자를 쓰고 은이라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님, 은 할 때 이 님주자, 임금주자의 뜻의 소리를 가지고 오고, 숨다 은에 이 한자를 가지고 오면서 은이라고 하는 소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중 신라에만 있었던 우리식의 글자였다.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를 곧 변형시켜서 향찰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해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 해서 향가의 의라고 하면은, 향가가 신라시대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이라든지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하는 것과, 한자라고 하는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태도를 잘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향가의 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면은 팔구체 향가가 있습니다. 제목은 보시면 모죽지랑가입니다. 드고가 지었고요. 이 향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풀이하는 정도, 그 해설하는 정도만 알면 되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제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라고 하는 것은 추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추모. 그리고 죽지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노래겠죠. 그래서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 이것이 모죽지랑가입니다. 드고가 지었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화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 그 무리 중에 대장이 있었어요. 그 대장이 그 드고라는 그 자신의 부하가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직접 가서 드고아에게 뭐 술이나 고기를 사주었고, 그리고 이 드고를 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대요. 그래서 드고가 죽지랑에 대해서 되게 인격적으로 감명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인품에 대한 사모와 그리고 죽은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죽지랑가를 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팅커벨, 모죽지랑가 알아? 모죽지랑가는 신라 효소왕 때 드고가 지은 향가입니다. 스승인 화랑 죽지랑을 사모하여 지은 것으로 팔구체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똑똑한데 고마워. 자, 모죽지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본 그림에 모든 거자 우리 실은 아름나토샤온 즈지 살쫌 디니저 눈 돌칠 사이에 맛보았디 지조리 땅이여 그릴 마자마이 열길 나봇 마자하이 잘반 이시리. 자, 우리말 아닌 것 같죠? 자,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했을 때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모르죠. 자, 님이 살아계시던 이때 님은 누구겠어요? 그쵸, 죽지랑이겠죠. 이 죽지랑이 살아있던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다. 그리워한다고 했죠. 모든 것이 울게 한다.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운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화자의 어떤 심정을 담은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울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드고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 부분은 죽지랑이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랑이 젊었을 때 모습을 노래한 거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이 부분은 죽지랑이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든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문학 작품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죽지랑이 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워하는, 늙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안타까움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눈 돌릴 사이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자, 눈 돌릴 사이. 앞에 또 생략된 말은 죽었지만, 눈 돌릴 사이라 뭐냐면 잠깐이 잠깐. 잠깐이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무슨 말이죠? 만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리고 랑이여, 죽지랑이여, 그대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북숙 마을에서 잘밤이 있으리. 이 다북숙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쑥이 우거진 마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이에요. 저승. 저승에서 만날 수가 있으리.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하는 중의적 표현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잘밤이 있으리 진짜 몰라서 서리법으로 했으면 못 만난다.
서리법이면 못 만나는 건데 있으리 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쓰였으면 만날 수 있다. 뭐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죽질환가는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고 해설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10번 보겠습니다. 자, A, E 중에 가의 잎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여기서 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죽은 누이를 암시하는 시어잖아요. 이것과 유사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의평가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작품을 보는 게 문제 푸는데 유리합니다. 먼저 보기를 먼저 보는 거죠. 나의 제목이 산문에 기대어죠.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 혹은 절의 바깥문이라고 있어요. 이 절문에 기대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산문은 단순히 절문이 아니라 뭐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경계의 문이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의 윤회사상과도 같겠네요. 즉, 이 시는 불교적 내세관과 인연설에 기초하여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하늘,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를 해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보기에 주어진 해석의 기준을 바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망매가와 공통점이 있네요. 일단 불교적인 색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죽은 누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 동일하네요. 그죠? 그리고 기역을 보면은 1년에서 빠지다 죽다의 하강 이미지는 일어서다 살아오다의 상승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일단 기역만 봐서는 나시를 보지 않더라도 맞는 것 같이 보이죠? 떨어지는 하강 이미지, 일어나다 살아간다는 상승 이미지 전환되고 있는지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살아서 튀는 물방울. 이것은 부활에 대한 누이의 부활에 대한 화자의 소망.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나 살아서 튀는 물방울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시어로 보이네요. 그래서 시를 한번 읽어보고 맞는지 판단해보면 되겠고, 디귿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라는 표현은 누이의 한이 죽음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지 죽음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강물, 못물 이런 물의 이미지는 화자가 현재 느끼는 회한, 어떤 후회의 정서를 시각화한 것인지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시를 읽어봐야겠네요. 그리고 A, B, C, D, E의 시어도 보고요. 자, 누이야,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 원어치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한 눈물 덜러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질문강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쭉 A, B, C 확인했고요. 자, D 부분에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자, 그래서 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B가 되겠네요. 그죠? 가의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때 나의 눈썹은 누이야 라고 했고 이것을 살아서 보는 건가 했을 때 이 눈썹 두 원어치는 죽은 누이를 가리키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1번의 답이 몇 번인가요? 1번이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한 잔은 비워두고 라는 표현이 부활한 누이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한이 죽음을 통해 극복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시면 인과관계가 좀 다르죠. 죽었기 때문에 누이의 한이 생겼죠. 죽음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 리얼을 보면은 강물과 몸물의 이미지가 어떤 후회의 정서를 시각한 거기보다는 뭔가 재생과 재회, 부활 뭐 이런 의미로 시각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의 화자에 대한 설명과 가장 적절한 몇 번이었죠? 1번이었죠.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다. 자, A 부분에서는 시적 화자가 볼을 닦아서 미타철에서 죽은 누이를 만나겠다고 해서 이승과 저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리적으로 가깝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B 부분에서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들던 이 눈썹 두어낯이 지금 이 몸물 속에서 비춰온다. 그러면 이 죽었던 누이가 어디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몸물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누이가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부활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산문의 기대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입니다. 먼저 성격은 애상적이고 회상적입니다. 선생님 애상적이 무슨 뜻이라 했죠? 슬픔이라 그랬죠? 회상적. 이 시의 화자는 가을산 단풍이 든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문득 죽은 누이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누이의 삶과 한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옴을 느끼는 또 화자의 감정을 노래한 시인데요. 제재는 누이예요. 근데 이 누이도 죽은 누이예요. 주제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이고, 특징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부분 확인해야 되겠고, 대화 형식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독백 형식이다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도 나중에 다 보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이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시적 청자인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고요. 이것은 대화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표현법이 도노법이죠. 도노법. 누이야라고 불렀죠. 이 도노법은 영탄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름으로써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할 수 있겠죠.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 낯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라가 뭐냐면 가을산 그림자인데, 가을산이 있고요. 가을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그 강물이 있는데 여기 비친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그래서 이 눈썹 두어낫, 이게 눈썹 두어낫처럼 생긴 거죠. 이 가을산 그림자가. 그래서 이것은 죽은 누이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지만 실질적으로 독백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보는가, 이거는 서리법이죠. 네, 역시 영탄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정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눈물을 돌로 눌러 죽인다 했습니다. 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데, 어떤 굳은 의지냐면 눌러 죽인다고 했어요. 뭘 눌러 죽이냐면 슬픔을 억제하는, 감정을 억제하고 뭔가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며, 이때 눈물은 누이와 하자가 공유한 한스러운 기억 또는 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눈물이 되겠네요. 즈은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자, 즈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말의 순우리말이에요. 고유어고요. 이런 청개의 밤의 강. 즈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인데 이 강이 일어선다고 했어요.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상승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필기하세요. 죽음과 재생의 매개체가 된다.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알면 되겠고, 일어서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하고 부활한다. 하고 재생하고 부활하는 이미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이 고뇌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화자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자 돌로 살아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재생을 뜻하고요. 살아서 온다는 것은 누가 돌아오는 걸까요? 그렇죠. 재생한 누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치는 형광펜은 재생의 의미를 가진 시입니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그래서 재생과 윤회에 대한 믿음, 다시 죽은 누이가 살아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덜어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역동적인 이미지네요. 그리고 이 물고기 같이 살아온다고 했을 때 이 물고기도 재생한 누이를 말하겠네요. 재생한 누이. 그리고 뭐뭐 가치는 직유법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죠. 살아오던 것을. 자,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그럼 이 건네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체는 누군가요? 그쵸? 죽은 누이가 살아서 돌아와서 화자에게 건네는 거죠. 그리고 이 산다와는 동백꽃을 나타내고 재생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거 놓쳤네요. 재생의 의미 나타내는 거. 물고기, 산다화. 이 산다화는 또 불교적 색채가 강한 꽃이에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산다화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시어고요. 스스럼 없이 건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방해받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시적화자에게 꽃을 건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 나타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년이고요. 1년을 정리하면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다음 2년입니다.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자, 이 부분은 1년을 변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의 변주. 그래서 누이야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가, 이런 걸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썼죠. 그래서 1년의 변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1년의 변주라고 보시면 되고,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속 두어 낯을. 자, 역시 이 눈속 두어 낯은 죽은 누이의 이미지고요. 그 떠돌던이라고 하는 서술어가 추가가 됐는데, 이때 떠도는 것은 누이가 이승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누이의 이승에 대한 미련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이라고 했어요. 이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기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가을산이 강물에 비쳤던 그림자랑 비슷하죠? 이것이 죽은 누이를 또 떠오르게 하는 거죠. 눈썹 두어 낯을 떠올리게 하는.
강물에 비친 기러기의 모습이 눈썹과 유사해서 이것 역시 죽은 누이를 떠오르게 하는 건데, 이때 기러기의 역할은 죽음에서 재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음에서 재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거든요. 이때 역시 강물은 죽음과 재생의 매개체가 되고요. 기러기가 이 강물에 부리고 가서 뒤에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물은 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죽음과 재생의 매개체이기도 하고 재회의 공간이 이제 됩니다. 죽은 누이가 살아 돌아와서 부활해서 재생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 부리고 내려놓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이거 제사의 어떤 의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한 잔을 비워두는 이유가 뭐냐면 누이를 위한 잔이에요. 그리고 재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 부분이고요. 강물도 재생의 의미를 가진 시어고요.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자, 이 부분도 되게 역동적 이미지네요. 역동적 이미지. 물방울 같이 했는데, 이 물방울도 재생한 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방울도 재생의 의미를 가진 시어다.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와의 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역시 윤회사상이 나타났다. 윤회사상은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연까지 정리를 하면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 팅커벨, 송수권의 산문에 기대어 설명해줘. 말씀하신 것을 찾지 못했어요. 네. 3년을 보겠습니다. 누이야 아는가? 역시 변주한 부분이고, 가을산 그림에 빠져떠들던 눈썹 두어놨지. 자, 이거 역시 죽은 누이의 이미지가 되겠죠. 지금 이 몸물 속에 비춰오물. 이 몸물이라고 하는 것도 재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인데, 이 몸물에서 누이의 소생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도 재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정리하자면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확신,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확신고, 제목이 산문에 기대어지 않습니까? 산문에 기대어.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험 문제도 봤지만 절문이잖아요. 절 입구 문인데, 이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문이에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문인데,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부활 혹은 윤회라고 하는 불교적인 세계관이 담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치법이 많이 쓰였어요. 뭐뭐 아는가, 뭐뭐 하는 것을. 누이야 지금도 보는가, 뭐뭐 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도치법이 많이 쓰였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재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로 다시 보면은 돌, 물고기, 산다화, 그리고 강물, 물방울, 몸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슬픔, 그리고 눈썹 도어너츠라는 매개물, 누이와의 만남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 그리고 눈물은 슬픔을 상징하고 강물은 죽음과 재생의 매개체인데 이것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재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몸물, 이것은 재회의 공간이다. 누이의 소상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 시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망매가와 비교를 하자면,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 슬픔, 그리고 고뇌, 인생 무상이죠. 이것을 종교적으로 승화했고요. 산문의 기대어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주제를 비교할 수 있고요. 공통점이라 면 슬픔을 내세에서의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한다 해서 불교적인 세계관이 나타났다.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산문의 기대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 역시 시험 범위니까 잘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